네, 안녕하세요. 풀스택 웹 개발 프로젝트 12차시입니다. 네, 서버 사이드 개발이고요. 우리가 전 시간에 프론트 사이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제 프론트 엔드 쪽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서버 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백엔드 쪽,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서버, 그리고 그 서버를 통해서 프론트 엔드와 통신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것은 몽고DB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거고 CRUD API를 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최종적으로 통신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이렇게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몽고DB 설치입니다. 몽고DB는 이제 Node.js랑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서버를 구축하는데 몽고DB 자체가 몽고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통해서 게시글을 주고받는데 구조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몽고DB 자체가 가장 끝단에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익스프레스 JS가 CRUD 이런 명령어를 처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수도 있는 게 서버라고 하면은 무조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서버의 역할 자체는 말 그대로 스토리지랑 앞에 프론트엔드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빙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쉽게 예를 들면 식당에서 왜 서빙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할을 인터넷계에서 또는 이런 컴퓨터 IT 쪽에서도 서버를 그렇게 역할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DB 자체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고 그것을 이제 주고받게끔 할 수 있는 친구가 이제 몽구스라는 친구고 얘는 또 익스프레스랑 어, 통신을 하겠죠. 또 익스프레스는 노드.js랑 연결을 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프론트엔드,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몽고DB 설치랑 그다음에 몽구스 그리고 익스프레스까지 연결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RUD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론트엔드나 웹 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레이트, 그다음에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작업들 인터넷계에서 가장 IT 쪽에서 특히 웹 개발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몽고DB의 먼저 특징입니다. 몽고DB는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스키마가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덕분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굉장히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고DB가 또 심지어 또 무료이기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프로토타입 또 테스트 타입에서 IT 업계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서버이기도 해요. 자, 보시면 몽고DB 자체는 자신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그 OS에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MSI 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좀 더 설치가 용이합니다. 물론 여기 클릭해 보시면 zip 버전도 있는데 압축 파일 버전도 있긴 한데요. 그보다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설치 파일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제 몽고디 요즘에는 이제 가장 최신 기능이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몽고DB 버전을 쓰다가 이 버전은 처음 써봤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설치를 해보니까 바로 이제 몽고 그 컴퍼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드 네임을 저는 보드 DB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바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몽구스 설치인데요. 몽구스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기본 세팅할 때 환경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하지만 혹시나 그 부분을 놓치셨다면 이렇게 npm install mongoose 해가지고 터미널에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몽구스가 설치가 됩니다. 몽고스는 몽고DB랑 노드.js 간의 연결을 간편하게 해줄 수 있고 데이터 모델, 스키마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몽고DB 설치가 끝나요. 그런데 이제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터미널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어, 이게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뭔가 변화가 팍팍팍 일어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실시간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처음에는 좀 난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버 연결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저 몽고스를 설치를 하고 몽고DB를 세팅을 마쳤다면 우리 기존에 있었던 서버.js 요 파트 있죠? 요 파트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행을 해보면 노드.js를 실행해보면 아마 이렇게 뜰 겁니다. 몽고DB 서버 연결 실패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설치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코드를 쳐서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특히 두 가지 부분입니다. 여기 몽구스 커넥트 해갖고 저는 윈도우 IP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실습하는 환경은 WSL 환경이에요. WSL 환경이다 보니까 윈도우에 있는 몽고DB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만약 같은 환경이다. 윈도우에서 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만들고 윈도우에서 몽고DB를 설치했다면 그냥 여기 로컬호스트 이렇게만 쳐셔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연결이 자유롭게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파일을 연결만 하면 안 되죠. 연결을 해서 이제 명령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 사용자가 요구했던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빙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었으면 그 음식을 서버가 날라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요 use app express static 요거 조인을 시켜줘야 돼요. 가장 핵심은 조인입니다. 조인을 해서 클라이언트랑 조인을 해줘라. 클라이언트 폴더랑 조인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 주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몽고DB 서버 연결 이렇게 몽고DB 연결 이런 식으로 아마 뜨게 될 겁니다. 요렇게까지 안 뜬다. 그러면 이제 이 전단에 몽고DB 설치랑 몽고DB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여러 단계를 건너뛰긴 했습니다만 몽고DB를 설치를 하고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몽고DB가 실행 중인지 이게 핵심 실행 중인 거 실행 중인 걸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신 후에 지금처럼 이런 작업을 하시면 연결이 제대로 될 거다. 여기 뒤에 보시면 보드DB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가 아까 크리에이트한 DB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만든 DB 이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몽구스가 몽고DB에 들어가서 그 DB 이름을 찾아서 커넥트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app use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거치시면 이렇게 몽고DB 연결 성공 이렇게 안내문이 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몽고DB를 설치를 하고 몽고DB를 이제 프론트엔드와 연결까지만 했어요. 그러면 DB의 입장에서 도대체 뭘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장할 수 있는 양식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게시판에서 뭐 제목 쓰고 게시글 내용을 쓰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모두 정형화된 일종의 폼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만드는 것을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키마는 저희가 아까 그 모델스라는 구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위에다가 post.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키마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선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create at 해가지고 작성일, 날짜와 시간을 만들 겁니다. 자, 요때 이제 특히 SQL이나 뭐 MySQL 이런 거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required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얘네들이 필수 요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마를 만들 적에 여기 보시면 몽고스 스키마 해가지고 타이틀 해서 이건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이죠. 스트링 타입이고 얘가 반드시 필요하니? 라고 했을 때 true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false라고 하면 이 제목을 누락시켜도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목적이 게시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목과 내용은 반드시 필수적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제목도
필수.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도 타입은 스트링이에요. 근데 얘도 반드시 필수.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제목만 있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반드시 필수.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트에 자, 작성일이에요. 작성 시간. 그래서 얘들도 데이트도 반드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넣어줬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입력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반드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댓글 기능이 달릴 수가 있다면 또 다시 이제 스키마가 또 추가로 되겠죠. 그죠? 이런 스키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이제 이미 특히 GitHub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게시판 CRUD 정도의 스키마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스키마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스 스키마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requirement true. 그래서 여기는 필수 입력 필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폴트. 얘는 기본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몽고스 모델에서 모델 생성 후에 익스포트. 얘가 익스포트 되는 거예요. 추출이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얘가 기본 틀이야 라고 해서 기본 틀을 일단 만들어주고 요걸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냥 기본 틀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델이에요, 모델. 이 게시판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은 이런 모델을 갖추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가 작성할 때 이 폼은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뒷단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델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래야 얘네들이 나중에 프론트엔드로 접근했을 때 제목, 그 다음에 게시판 내용,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의 제출, 뭐 서밋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게시판 목록에 이렇게 하나씩 생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제목에다 글을 작성하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 내용에다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이 구조대로 데이터를 받아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알람이 간다든지, 또는 뭔가 에러를 일으킨다든지, 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PI예요. CRUD API를 구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포스트 JS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형식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DB한테 자, 요런 스타일로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알려준 거고, 이제 실제 사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했을 적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그러니까 앞에서 실제로 사람 유저들이 작성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API로 상호 통신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API가 먼저 뭐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얘한테도 또 알려주는 거야.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인데 소프트웨어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요청과 응답, 굉장히 핵심적이죠. 요청과 응답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라우트에다가 bold.js로 만들 겁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파일명은 저랑 다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포스트 리ኳ이어먼트는 모델스 포스트를 갖고 온다고 했어요. 자, 포스팅하는 것은 어떤 형식을 따를 거니? 라고 물었을 때, 얘 형식을 따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익스프레스 우리 앞에 앞단에 있는 친구, 앞단에 프론트엔드에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얘의 접목을 시키겠다. 이 형태를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RUD에서 먼저 create를 보시면 create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거는 경로죠. 경로. 그래서 아까 로컬호스트 기준으로 로컬호스트 3000에서 어떤 그 경로가 이제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싱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청과 응답을 기다리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리액트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요. 노드.js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요청과 응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포스트가 들어오면 얘를 세이브, 저장해 준대요. 그죠?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우리 그 네트워크 통신망을 201로 준다고 하네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안 됐어. 이게 제대로 뭔가 안 됐어요.
요 통신이 제대로 안 됐어. 서로 상호작용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리퀘스트 400을 해서 에러를 띄워준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드도 마찬가지예요. 리드도 포스트를 그냥 하는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번에는 await 하네요. 그죠? 리퀘스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을 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오면 그제서야 리스폰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것도 제대로 안 됐어. 이게 뭔가 통신이 제대로 잘못됐어. 연결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스테이터스를 500을 주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시다가 뭔가 소위 말해서 서버가 터졌다고 하잖아요. 서버랑 뭔가 통신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보통은 에러 코드가 400 아니면 500이 뜹니다. 그리고 제대로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통 200번대가 뜨게 되죠. 그리고 뭐 라우터나 어떤 기타 문제가 생겼다. 그럼 300번대 이런 문제들이 띄우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이게 어디 쪽에서 문제다 라는 것도 이제 파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도 역시 응답과 요청에 따라서 하는데 얘도 역시 기다리네요. 그죠? 왜? 크레이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반응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사용자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먼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잖아요. 리드를 하는 것도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 오는 거고, 업데이트하는 것도 이미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수정되기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await,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listening이라는 표현이 더 쉬울 텐데, await 하다가 리퀘스트가 오면 리스폰스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리퀘스트는 파라미터 ID가 들어오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설계했던 그 CRUD 게시판에는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그 특정 ID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작성자를 알 수 있을 만한 구분자가 아직은 없어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아마 요것은 ID가 지금 현재 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게 정석적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이런 리스폰스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대로 안 되면 400 서버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딜리트 하는 것도 역시 당연히 어웨이트를 해줘야겠죠. 기다려야지.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온 것을 누군가 사용자가 이것을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설계가 됐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는 이것이 에러가 잘못되면 예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500을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트라이 캐치 구조인데, 우리 프로그래밍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if else 문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조가 제대로 됐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러를 하는데 요 캐치 에러들은 보통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죠? 어떤 이유라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려면 이런 에러 처리,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반드시 우리 개발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입력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합한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만 하면 끝이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려고 이제 API를 구현했어요. 구현을 했으면 이제 이것도 서버한테 알려줘야지. 서버 JS.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했으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면 이렇게 반응을 해줘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라우터라고 해가지고 여기 라우트 보드를 이렇게 API 보드로 사용하겠다, MUser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쭉 이제 통신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API 포스트고, 그래서 게시글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get, 그 다음 게시글을 조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ut은 게시글을 수정할 수 있고요. delete는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까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랑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그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시오스랑 이제 패치 API를 통해서 서버랑 이제 API 통신을 주고받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패치 방식이에요. 사실은 패치랑 엑시오스랑 뭐가 더 좋냐 하면 뭐 그냥 사용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선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저는 이제 패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통해서 요 메소드를 입력해주고 헤더에 이렇게 타입들, 그다음에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모델스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해준다. 폼을 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그림이 있듯이 프론트엔드에서 서버에다가 특정 작업을 요청하고 그럼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특정한 데이터를 찾아서 다시 이렇게 서버에다 보내주겠죠. 그리고 서버는 다시 프론트엔드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됨으로써 우리 사람들, 우리 사용자 눈에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약에 여기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게시글 작성하게 되면 이 게시글을 이렇게 서버에다 요청을 하고 요거 저장해 달래라고 요청을 하고 요 서버에서 요 패치 또는 여기 엑시오스에 우리가 미리 설계해둔 모델의 양식에 맞게 제대로 잘 설계가 됐다면 오케이 저장해 줄게 하면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려보내겠죠. 그죠?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상당히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실제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게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특히 서버 따는. 왜냐면 프론트엔드는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면 그게 바로바로 에러로 뜨든지 아니면 바로바로 시각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시간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리고 일단 모든 게 다 텍스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뭐든지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니까요. 여러 번 이런 간단한 실습 같은 것들을 한번 계속 해보시면 금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시면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이제 몽고DB 설치했고요. 그죠? 우선 몽고스 연결 설정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게시글의 모델 정의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델에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CRUD API 방금 실행을 해봤습니다.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서버 실행해가지고 최종적으로 Node.js, index.js 또는 npm start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몽고DB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서버 측면에서 이제 풀스택 웹 개발을 할 적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항들을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통합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연결을 해서 그 연결 테스트랑 또 연결이 되었을 적에 최종적으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또 그걸 어떤 결과를 낳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